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성균관대 금융투자학회 스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찬우, 송형진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금융투자학회 스타 47기 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찬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회장을 맡고 있는 송영진이라고 합니다. 금융투자학회라고 하면 좀 투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회라고 보면 되나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쪽은 상장 시장의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학회명은 이제 스타라고 해서 초성을 딴 건데, 성균관 트레이더스 앤 리서처스라고 그래서 이제 금융업에 대표되는 이제 직종인 뭐 트레이더나 리서처 쪽으로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학회원들의 열정과 열망을 담은 학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중의적인 의미도 담은 것 같은데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있죠. 뭔가 금융권에서 스타가 되겠다. 스타 매니저, 스타 애널리스트가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은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죠? 꿈은 크게 가져가야 되니까. 학회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대표적인 활동은 크게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로 리서치, 주식에 대해서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리서치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한 2주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해당 종목을 피칭을 합니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종목들을 토대로 저희가 펀드 운영을 하는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참가하는 대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KEYSS라는 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상하반기 모두 우승을 차지했고, 그리고 뭐 DB에서 개최하시는 모의투자 대회에서도 저희 금융학회 2위를 기록하는 등 작년 한 해도 꽤 퍼포먼스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학회 회원분들이 쓰신 리포트를 살짝 봤거든요. 근데 리포트 수준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리포트 분석법이나 작성법 이런 것들은 혹시 뭐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종목 발굴의 방식을 획일화하진 않습니다. 종목의 발굴 방식은 다양하지만 뭐 종목을 분석하는 방식이나 글을 작성하는 방식은 보통 선배기수에서 이제 계속 정립되어 있는 방식이 내려와서 주로 탑다운 방식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잖아요. 학회에서 발간한 리포트들의 뭐 수익률이나 뭐 펀드도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펀드 성과는 좀 어떤지. 저희가 일단 종목 관련해서 보고서는 1년에 한 1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거의 전체 보고서를 모두 이제 다 보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커버리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시점에 따라 다르잖아요. 기준가와 작성 이후의 최고가를 대비해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가 있고, 뭐 사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펀드 매니저도 매번 교체가 돼요. 계속해서 신입 기수들이 들어오면 이제 아래 신입 기수들한테 또 펀드 운영권을 넘겨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만 따지고 봤을 때는 YTD로 플러스고 뭐 지수는 충분히 비트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네, 실전 투자 업종 분석이라고 하는 책이던데 뭐 간단하게 책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 그 스타라는 학회를 지도하고 계시는 이제 박영규 교수님과 저희 스타 학회원들이 합심해서 이제 만들어낸 24년에 어떤 산업이 어떤 섹터가 이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그 어떤 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시중에도 이런 주식 투자 관련 책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책은 기존에 있는 주식 투자 책하고는 뭐 이런 점에서 좀 차별화돼 있다. 그런 게 좀 있나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마 그 종목을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것보다는 왜 지금 이런 매크로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이런 경제 상황 하에서 이 산업이 유망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또 젊은 20대들과 그리고 또 사실 몇십 년간의 증시를 경험해 오신 저희 지도 교수님, 박영규 교수님의 어떤 그 시각들이 합쳐져서 다양한 시각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앞으로의 주도 산업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엣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책을 보니까 가장 이제 그 첫 단락으로 나오는 첫 그 단원이 AI였어요. 작년 초에 이제 챗 GPT 열풍이 불면서 진짜 주가로도 엄청나게 좀 많이 슈팅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뭐 요즘에 잠깐 좀 주춤한 듯 보이긴 한데 좀 어때요? 올해도 계속 좀 잘 나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AI가? AI는 사실 이제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산업과 모든 기술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기술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작년에 모든 AI 관련주들은 한 번씩 시세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성장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AI 업종이라든지 섹터라든지 테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에 전망이나 연평균 성장률을 얘기하는 건 사실 현재로서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AI 적용처는 무한하고 그리고 극도로 고도화될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을 저희가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뭐 단적으로는 지금 뭐 타이핑을 통해서 저희가 AI를 보통 뭐 챗GPT나 이런 걸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서는 뭐 음성으로 그냥 하던지 아니면 정말 미래에는 뭐 상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뭐 사실 뭐 금융사 상담센터 같은 챗봇 어플 같은 경우는 이미 다 AI가 대체를 하고 있고 아마 지금 단적으로 AI의 적용처를 보는 거는 온디바이스 쪽도 아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에서 출시한 S24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는 시스템이 또 구축이 되어 있어요. 외국인과 통화하면서 네,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는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도 이런 다른 플랫폼들에서 이런 서비스는 있었지만 그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통역 서비스였고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야 네네, 그렇죠. 되는 거였죠.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S24의 이 통역 서비스는 그 자체 핸드폰에 내재되어 있는 그 AI 관련 칩, 뭐 SoC 이런 반도체를 통해서 그 어떤 지연 시간이 엄청 단축되는 이런 발전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뭐 메모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글을 크게 썼을 때 그거를 요약해주고 정리해주고 이런 쪽에서 아마 다음 AI에 지금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 상당히 요새 각광을 받고 있죠. 의료 AI나 이런 쪽. 뭐 사실 작년에 이미 한 번쯤 다 시세를 받았던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영상을 뭐 암이나 이런 거를 AI를 통해서 판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AI를 통해서 조기적으로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산업들이 있고 미디어나 엔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데 이미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 어떤 작화, 웹툰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 작화를 AI가 보정을 해주고 그 엔터는 사실 아마 아시겠지만 요새 뭐 워낙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게 핫하잖아요. 뭐 저 신한의 로지라는 또 캐릭터도 있고 이런 쪽에서 AI들이 앞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엔터 쪽의 플레이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가 아마 보고서에 담겨 있는 종목은 뭐 스탠다임, 12랩스 이런 비상장 종목들인데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GPT 스토어에 들어가는 그런 개별적인 종목들까지 다 시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따라서 AI 산업에서는 지금 단순히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산업의 전망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상장 종목과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스탠다임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업계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AI 신약 기업들 300개 중에 3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고요. AI 신약 솔루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이제 신약 호법 물질도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AI를 통해서 호법 물질 개발 속도가 그냥 다른 어떤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보다 훨씬 빠른 게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익화랑 기술이 좋은 거랑 수익이 난다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익화 쪽에서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상장 시장에서 이런 쪽에 좀 집중해서 플레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준비해온 기업이 있죠. 예. 그 12랩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엔비디아, 인텔의 투자를 받은 AI 스타트업이고 영상을 텍스트로 이제 분석하는 AI인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동사는 어쨌든 비디오 투 텍스트 모델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상용화 시켜 나가고 어떻게 수익화를 이걸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상장이니까 이거 어떻게 사요? 어쨌든 이제 이거를 통해서 향후로 좀 지켜보자. 향후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보자를 저희가 이제 주 목적으로 제시해 드린 거지만 물론 이거를 사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장외주식 브로커 분들이 계시잖아요. 장외주식 사이트 같은 데도 있고 이런 데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출자나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이제 비상장 주식을 매매한다든지 그런 시도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업들은 가치가 어느 정도 돼요? 사실 이게 상장할 만큼 엄청난 지금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니고요. 아직은 수익화가 조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1,000억 이상은 아니고 이제 그 이하 정도 뭐 시리즈 초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기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건 바꿔 생각하면 뭐 100배, 1000배 이상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하지만 비상장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 투자 사이드에서 어떤 팔로우업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시고 뭐 팔로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쪽과 뭐 메일이나 이런 거를 좀 소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AI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자면 사실 AI하고 같이 따라오는 게 반도체잖아요. 올해 반도체 시장의 강세를 예상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반도체가 결국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반도체 상승을 예상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과거 지표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크로 경제 지표 반등, 그리고 그 재고의 감소와 가격의 반등, 그리고 이제 수요의 트리거가 이제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저희가 반도체 상승장을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산업 필수재 성격을 갖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를 좀 그 동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2월 이후로는 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23년 12월 같은 경우에 이제 생산자들이 좀 전반적으로 산업에서 수요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았기 때문에 24년부터는 어쨌든 매크로 경제 지표가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점차 반등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요. 재고의 감소와 가격의 반등은 봐야 되는 게 이제 현재는 이제 메모리 3사의 재고 조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레거시 영역의 메모리들까지 즉 이제 DDR4나 이런 쪽 D램까지도 가격의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자 단에서의 재고 감소와 가격의 이제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24년 상승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상승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공급단에서의 그런 조절뿐만 아니라 수요의 트리거가 존재하면서 폭발적인 수요 상승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가 결국에 그 트리거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AI GPU에 탑재되는 HBM에 좀 주목을 하면서 해당 그 기술 밸류 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시세를 굉장히 크게 줬고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그게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일단 레거시 영역에 이제 소재 부품 쪽을 많이 좀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들을 좀 제시해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HBM 관련 그런 특히 후공정 쪽 장비주들의 지금 멀티플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멀티플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주요 장비사와 주요 소재 부품사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몇십 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주요 장비주의 평균이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선행 PER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12months forward PER 기준으로 지금 30 정도 되는 상황인데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 지금 15가 안 되는 지금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6년도부터 23년, 22년까지 봤을 때 몇 배로 이렇게 차이 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소재 부품주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맞추기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지금 가동률이 안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소재 부품주도 그런 멀티플을 과거 받았던 상승 사이클에서 받았던 멀티플만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 섹터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도 소재 부품으로 준비를 해오신 건가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코미코, SNS텍, HPSP를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해놨는데 코미코, SNS텍이 소재 부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장비를 세정하고 코팅하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을 뭐 그냥 닦아주는 거 아니야? 장비 이제 융으로 닦으면 안 되나? 뭐 무슨 기술력이 있나?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반도체 이제 메모리 3사뿐만 아니라 뭐 TSMC까지 거의 주요 반도체 플레이어는 다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을 이제 과거부터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신규 팹이 건설될 때마다 그 뭐 인텔이든 TSMC든 혹은 이제 국내 이제 메모리사들 증설할 때마다 다운 사이클에도 결국에 이제 세정과 코팅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업사이클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코미코의 실적 자체가 세정 코팅이 이제 언제 많이 쓰이게 되냐면 이제 반도체 공정상에서 뭐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기술을 이제 웨이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동이 많이 돼야지 이제 부품에 이제 마모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이제 세정할 거리도 생기고 불순물도 좀 많이 묻게 되고 물량 증가의 수혜를 그대로 누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동률이 올라오는 시점부터 봐주시면은 굉장히 이제 실적 측면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고요. SNS 텍은 어때요? 지금 이제 SNS텍이 사실
23년 상반기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24년에도 좀 쭉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이제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동사가 만드는 거는 블랭크 마스크는 그 포토 마스크 설계도를 짜기 전에 그 이제 판때기라고 쉽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에 이제 물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장 최근에 좀 뉴스가 많이 나와서 보고서에는 좀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한데 중국 쪽에서 5나노 칩 만들었다 이런 뉴스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었거든요. 5나노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소재 부품들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핵심 부품이 어떻게 보면 포토 마스크 그리고 또 당연히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가 되는 블랭크 마스크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기대해야 될 거는 결국에 SNS 텍 하면 사실 EUV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EUV 블랭크 마스크랑 EUV 펠리클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미쓰이 화학이나 아사히 글라스 이쪽밖에 지금 납품을 하지 않거든요. 일본의 그런 수출 규제에 맞서서 삼성전자는 반드시 이제 최소한 이원화를 그 블랭크 마스크나 펠리클에 대해서 이원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은 SNS텍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